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음원 수익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호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지난 2년 동안 회사 직원들을 시켜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대리 처방을 받아오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언론이 공개한 호크엔터테인먼트 내부 자료에 따르면 권진영 대표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 동안 30회가 넘게 회사 직원 김 씨를 시켜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도 분당의 한 재활병원에서 대리 처방을 받았습니다. 직원 김 씨 등 2명이 한 달에 한 달꼴로 병원을 찾아가서 권 대표의 지병과 관련한 처방전을 의료진에게 받은 뒤 약국에서 의약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해 권 대표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할 때 대리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리 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가족 또는 노인복지사, 교정시설 직원 등으로 제한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행령에 따라 대리 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되자 권 대표는 회사 직원을 치료 보호자로 지정해 대리 처방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진영 대표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 처방이 불가능해진 약물까지 직원을 통해 받았다고 추정할 만한 내부 자료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불법 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로 2021년 11월 2일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리 처방을 제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권 대표와 호크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약 심부름 전담 직원 김 씨는 대표님 A 대학병원에서 약 처방을 지난해 12월 20일에 28일분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26일째 되는 날이라서 다음 주 월요일 17일 전산상으로 약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번 연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규제 강도가 높아져 그전에는 전산상으로 처방 자체가 안 된다는 걸 병원에서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2021년 12월 20일은 이미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대리 처방이 제한된 시점으로 김 씨가 권 대표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권 대표가 다니던 병원 두 곳은 호크엔터테인먼트가 2016년부터 수억 원을 기부했거나 업무 협약을 맺는 등 밀접한 관계를 이어온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익명을 요구한 권 대표의 한 측근은 언론의 권 대표가 대리 처방뿐 아니라 아예 제3자를 통해 수면제 계열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건네받아 복용했다는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비대면 대리 처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대리 수령을 알고도 행한 경우 해당 약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약물을 제3자가 대리 처방 받아 전달하면 관련자 등에게 불법 약류 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두 병원으로부터 법적인 형식과 절차에 따라 비대면 처방을 받은 것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역시 의료진이 적정량을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처방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대리 처방을 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라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호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의약품을 사용한 건 소액이잖아요 라고 반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밝혀듯 권진영 대표의 사비로 정리할 것입니다. 라고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권 대표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쓴 병원비는 4,200만 원이 넘습니다. 또 권 대표와 두 병원과의 특수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예전에는 사이가 좋았다는 거 보면 약을 하고 나서부터 성격이 더 거칠게 변한 건가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이승기가 학생 때 주점에 불려가 노래를 불렀다는 폭로도 큰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자신이 전 매니저였다고 밝힌 A씨는 권 대표가 지인들과 청담동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이승기를 불러 노래를 시켰다며 새벽에 데리러 갔는데 애가 피곤해 하길래 어제 못 잤냐? 물어봤더니 어제 새벽에 잠깐 나갔다 왔어요 해서 내가 어딜 나갔어? 하니까 대표님이 부르셔서 잠깐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나중에 코디 누나한테 들어보니까 본인들 술 먹고 노는데
애 불러서 노래시키고 그랬던 거예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기가 주점에 불려갔던 이유가 무대 공포증 해소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는 이승기가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의 부름을 주점에 갔던 이슈를 언급하며 이승기가 싫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이승기가 불려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관계자들에게 취재를 해보니 권진영 대표는 당시 이승기에게 무대 공포증을 해소하고 이겨내야 한다며 불러냈다고 합니다.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등학생 신분으로 데뷔한 이승기가 무대에 대한 상당한 긴장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공포증을 갖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표면적으로는 내세울 수 이유는 무대 공포증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권진영 대표는 이승기에게 노래를 잘 부르려면 어느 곳에서든 잘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지인들 앞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야 한다라며 이승기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이승기 역시 당연히 대표님이 부르면 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반항하거나 문제 삼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승기는 선곡 권한조차 없었다고 하는데요. 유튜버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선곡 권한은 권진영 대표에게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부르도록 시킨 노래가 이소라의 제발이었습니다. 이후 2006년 이승기가 이 곡을 리메이크해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점에서 잘하네. 한번 내야겠네라며 결정된 노래였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튜버는 권진영 대표가 지인, 관계자들과 있을 때 이승기를 상당히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어찌나 많이 불렀던지 이승기의 노래 실력이 많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악에 받쳐서 노래를 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가스라이팅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제대로 아직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학생의 신분인 이승기가 그 상황이 옳은 상황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대표님이 부르면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만큼 이승기가 속으로 가기 싫었어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을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단면만 보고 이승기도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래 실력이 늘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반응입니다. 애초에 학생 신분인 이승기를 주점으로 불러 노래를 시켰다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승기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18년간 자신이 받았어야 할 음원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폭로들을 모두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권진영 대표에 관한 이 황당한 폭로들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연예계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지켜보겠습니다.